네,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요? 예, 설명을 일부러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명심해서 또는 잘 요약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또 살펴볼 텐데 잘 생각이 안 나면 중력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력과 연관 짓는 건 바로 이제 중력장 속에 이렇게 지구 중력장이 있는 공간에 어떤 물질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일을 한 거죠. 중력이 일을 해서 중력이 하는 일 W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 U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W가 되고 이때는 이제 힘이 하는 일인데 중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뭐 D만큼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전기에서 얘기하면 전기장이 2인 공간에서 어떤 양전하 Q가 이렇게 이제 아래로 움직이죠. 아래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F는 Q2라는 전기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F 대신에 마이너스 Q2가 되는 거죠. Q2D가 되고 요거를 전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와 V 전위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전기에서는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을 Q로 약분해 주면 이렇게 Q로 약분해 주면 델타 V는 마이너스 2D가 될 텐데 이때 이 전기장은 균일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균일한 경우만 지금 나타낸 건데 만약에 이제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다면 요거를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 곱하기 거리 할 게 아니라 전기장이 매우 짧은 이 구간에 대한 전기장을 계속 이제 적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V예요. VB-VA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전기력이 하는 일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을 델타 V는 이 D에 대해서 썼는데 이 적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F, DX 뭐 이런 형태로 될 거 아니에요. F, 이 QE, D, DX, S, DS 여기는 이제 S라고 표기를 했네요. X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한번 S라고 표기해 보면 이건 이제 D에서 DS로 바꿔버리고 적분해 주면 되겠고 여기 D에서 DS로 바꾸고 적분해 주면 되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봤던 식이라고 했어요. 이미 앞에서 봤던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거 이제 정리할 수 있나요? 이걸 한번 네, 다시 화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자면 요거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점전화죠. 이 점전화 Q가 이렇게 있는데 이 Q가 이 주변에 만드는 전기장은 균일 전기장이 아니에요. 가까우면 전기장이 강하고 멀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기장의 식이 R 제곱분의 KQ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장 E가 R 제곱분의 KQ로 나오고 방향은 당연히 양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겠죠.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색이 또는 방향, 그래서 전기장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좀 이거 하는 거죠, 요거. 그리고 경로는 DS만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어떤 지점에서 더 멀리 DS만큼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이제 경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아예 적분기호 안에 놓고 계산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가면 K는 적분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오고 Q도 빠져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R만 변수가 됩니다. 거리가 변하면 양전하로부터의 거리 R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R제곱분의 DR이 되겠죠. 이 DS는 그냥 DR이라고 한 겁니다. 경로가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변했다면
경로 변화가 R 값의 변화가 될 테니까 DS는 DR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DS가 실제 경로가 이렇게 변했다면 그래도 전기장 방향대로 움직인 그 변이만이 전기력이 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전기장 방향대로 움직여야 힘을 하는 거니까, 힘이 있는 거니까요.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작용하는 힘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S를 DR로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죠. 이제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면 S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이 아니라 S의 방향과 R의 방향이 같다면 그냥 DR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앞에 기호가 있었는데 또 적분을 하면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KQ는 나오고 R제곱분의 1 적분해서 마이너스 또는 여기는 플러스 R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입니다. A는 가까운 점, B는 먼 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R분의 KQ의 변화량, 즉 RB분의 KQ 마이너스 RA분의 KQ가 돼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 있는 B, 여기 앞에 있는 B, 뒤에 있는 A, 뒤에 있는 A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R분의 KQ로. 그래서 V는 R분의 KQ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앞에 그림하고 연관 지어서 다시 보면 점 Q로부터 점전화, 그죠?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의 전위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위인데 여기 식을 보니까 어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위는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Q에는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거는 어느 특별한 지점이죠. 자, 그런데 그 주위에 전하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Q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있다면 각각의 전하에 의한 전위를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전위가. 아시겠죠?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걸 이렇게 보자면 어디를 가볼까요? 이 그림으로 표현된 게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요. 잠시 좀 기다려 봅시다. 이 예제 25.3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림 예를 들 수 있는 그림이 없어서 자, 오른쪽 그림처럼 이 글자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Q1이 여기 Q1이네요. 원점에 Q1이 있고 위쪽에 음전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6 마이크로 쿨롱이고 양전하는 2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이때 이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겁니다. P점에서의 전위는 이 양전하에 의한 전위도 있겠고 음전하에 의한 전위도 있겠죠. 그렇죠? 양전하에 의한 전위와 음전하에 의한 전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화로부터 거리를 재야겠죠. 요거 4m인데 얘로부터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 3, 4가 돼서 빗변의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겁니다. 4m, 5m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전하에 의한 R분의 KQ 또 두 번째 전하에 의한 R분의 KQ 이렇게 그래서 양전하에 의한 전위, 음전하에 의한 전위가 되는 건데 양전하에 의한 전위는 4m 떨어져 있는 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 그리고 음전하에 의한 전인데 음전하는 5m 떨어져 있고 음전하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부호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플러스는 양전하에 의한 전위,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음전하에 의한 전위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연산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 값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29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6290V, 마이너스 6290V가 이 P점에서의 전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음전위가 나왔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기준 전위가 있겠죠. 기준 전위에 대해서 물론 기준 전위는 이제 0볼트로 잡는다면 이 지점의 전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6290볼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요 문제 봅시다. Q3의 전하를 무한대에서 점 P까지 가져옴에 따라 무한히 멀리 있다가 P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점전하에 의한 전기 포텐셜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본문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625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624페이지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요 식을 25.13식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이미 앞에서 봤던 식이 돼요. 요 식. 여기에 의미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델타 U의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외부에서 가해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 U는 Q 델타 V잖아요. 자, 그래서 요 P점에 아래에 보면 Q1에 의한 전위가 있겠죠. Q1에 의한 전위를 V1이라고 하고 이 값을 구해보면 Q1으로부터 거리 R2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만들어지는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V1은 R12분의 K1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Q2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어디서 가져오냐면 Q2는 원래 무한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에 있던 Q2를 요 P점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 해주는 일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럼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주겠어요? 델타 U만큼의 일을 해주겠죠. 근데 델타 U가 Q 델타 V라니까요. 그렇죠? 이거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죠. Q2를 무한히 먼 곳에서 이 지점 V1까지 데려오는데 그때의 U 정의 자체가 QV잖아요. QV. 델타 U는 Q2 델타 V가 되고 여기서 델타 V는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P점까지니까 VP 마이너스 V 무한대예요. 처음이 무한대, 나중이 P점이잖아요. 무한대에 있던 걸 P점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V는 델타 V는 요 P점에서의 전이 VP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전이 V 무한대예요. 이 지점에서의 전위를 아예 U라고 하면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무한대에서 이 지점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한 거예요. 좌변에 이 델타 U를 구한 겁니다. 이거 한번 화면도 지워볼까요? 이거 지워서 화면도 크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U는 Q 델타 V인데 지금 Q2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Q2는 부호가 음전하입니다. 그럼 음전하려면 이 Q2에 그냥 마이너스 음전하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Q2라고 쓴 거죠. 그래서 Q2가 되고 요 지점의 V는 Q1에 의해서 V가 만들어지는 거죠. Q1에 의한 전이 QR분의 KQ1이 되고 무한대에서의 전위는 Q1으로부터 무한대에서는 이 R 자체가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그냥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0으로. 그래서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는 K 곱하기 R12분의 Q1, Q2인데 R12는 그냥 R이에요. R. 그렇죠? 굳이 1, 2를 표시를 하는 이유는 1번 전화에서 2번 전화까지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R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리 R만큼 이루고 있는 두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들의 이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R분의 K, Q1, Q2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면 일단 암기를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요거 딱 한 줄이에요. 요거 때문에 두 개의 전하죠. 그래서 전하쌍, 두 개의 전하에 의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기 쉬워요. R분의 K, Q1, Q2. 그죠? R분의 K, Q1, Q2인데 요 부호 그대로 다 살려야 돼요. Q1에 대한 부호, Q2에 대한 부호를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전하니까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전하쌍이 만드는 포텐셜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R분의 K, Q1, Q2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밑에 내려가 보면 전하가 3개가 있죠. 625페이지가 보면 그럼 3개의 전하에 의해서는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두 전하 사이의 전하쌍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R12만큼 떨어져 있는 Q1, Q2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 곱하기 K 나와 있는 거고, 또 Q2와 Q3도 R23만큼 떨어져 있다면 R23분의 K, Q2, Q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또 하나 구해지고, 1번과 3번 사이 전하에서도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건 전기장, 한 전하가 다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Q1은 Q2가 만드는 전기장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도 있고, Q3가 만드는 전기장 속에도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Q2는 Q1과 Q3, Q3는 Q1이 만드는 전기장의 영향, Q2가 만드는 전기장의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이하는 일에 그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다 각각 변할 거기 때문에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요 식처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쌍쌍이 다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 예제 문제 우리 B번 안 풀었었죠?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요. B번 문제가 뭐냐면 Q3 요거 3 마이크로 쿨롱이죠. 이 전하를 무한대에서 P점까지 가져옴에 따라 새 전하로 이루어진 개의 전체 위치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가져오고 나서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서 처음 항상 빼주는 겁니다. 여기도 나중 위치 에너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나중 위치 에너지 파이널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요게 양적 Q3를 P점까지 가져오는 일만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 델타 V가 돼요. Q3 델타 V인데 Q3 델타 V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떻게 쓰냐면 델타 U는 Q 델타 V가 되는데 Q 하는 일이 Q3를 무한대의 전위는 얼마예요? 0이에요.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 V까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VP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이고 가져왔으니까 나중이고 처음 무한대에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나중 포텐셜 빼기 처음 포텐셜. 그래서 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식에. 그러면 Q3는 3 마이크로 쿨롱이고 VP는 마이너스 6.29 곱하기 10의 3승 볼트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바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25.4절 전위로부터 전기장의 계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미 암암리에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이미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전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전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 자, 이미 앞에서 우리 델타 V는 마이너스 ED라고 하나씩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잘 많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거리를 그냥 DS, 매우 짧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아주 작은 전위차 DV는 자, V는 마이너스 ED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DV는 마이너스 EDS가 돼요. 얘를 적분하면 이건 이제 미소 변화량이니까 적분하면 전체 경로의 전위차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EX를 구하는데 E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E는 dv 나누기 ds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dv 나누기 이걸 이제 x 방향만 있다면 경로차는 그냥 dx가 되겠죠.
ds는 dx. 위치 차이니까 미소 변이 dx를 여기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E는 dv dx 이렇게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돼요. EX는 마이너스 dv dx. 이거는 x축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전위의 변화율이, 즉 x축 방향으로의 전위의 변화율이 곧 전기장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외우지만 말고 의미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앞에서 전기장이 뭐라고 했어요? 전기장 방향대로 가면 전위가 떨어진다고 했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전위가 감소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위가 감소하는데 전위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범위 또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위에 우리가 봤던 그림 중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앞에서 요 그림을 봤었을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자, 요 방향대로 x 방향이잖아요. 요게 x 방향이라고 합시다. 또는 전기장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요 방향도 전위가 감소하긴 하죠. A에서 B로 가나, 그렇죠? A에서 C로 가나 다 전위가 감소하는데, A에서 C로 갈 때 가장 빠르게 전위가 감소합니다. A에서 B는 경로가 길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당 전위가 변화하는 건 작아요, 더.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즉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가장 크게 가장 작게 또는 기울기 차이가 가장 크게 변하는 그런 경로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자, 이거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 25.16번의 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임의의 방향대로 다 전위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방향에 전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장 방향대로 가야 전위가 가장 크게 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림 하나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서 전기장이 이런 방향이라면 이 방향대로 가야 전위가 제대로 제일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강조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627페이지로 가보는데요. 여러 개의 이 전기장과 전기력선 또는 전기장이죠. 이 등전이 선과의 관계인데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향은 뭐예요? 이 방향, 이 점선은 바로 등전이 선이 되겠죠. 전기장 방향대로 가야 전위가 변해요. 그럼 수직으로 가면 전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전위가 변하지 않는 점, 등전이 선을 이루고 있네요. 만약에 이게 입체 공간이라면 등전이 면이 되겠죠. 자, 오른쪽도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전하로부터 전기장이 쭉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면 등전이 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전하를 감싸는 구면으로 등전이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전기장이 변하지 않으려면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전위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면, 입체에서는 구면이 바로 등전이 면이 되는 거고, 전기쌍극자의 경우는 이런 전기쌍극자 두 개의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이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수직으로 지나가는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이 등전이 면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얘를 이렇게 이제 감싸 보는 거죠. 이렇게 둥그런 선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이런 둥그런 선, 완전히 동그란 건 아니에요. 둥그런 선은 바로 등전이 면이 되는 겁니다. 등전이 선 또는 등전이 면. 왜냐하면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전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전위 자체를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나가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하거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항상 수직이 됩니다. 수직. 여기도 이렇게 수직.
다 수직이죠. 이렇게 등전이 선 또는 등전이 면과 전기력선, 전기장선은 모든 곳에서 여기도 다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90도로 교차한다 이러면 되겠죠. 90도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더 읽어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차원 또는 임의의 차원의 경우에 제시가 되어 있죠.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 중에서도 전위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를 쓴다면 X방향의 전기장, Y방향의 전기장, G방향 또는 그 성분의 전기장을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 EY, EG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V의 V를 X로 나눈 것이 X방향의 전기장. V를 X로 나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미분한 것이죠. 미분하면 Y방향의 전기장. V를 G방향으로 미분하면 G방향의 전기장이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5.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25.5절부터는 이제는 전위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위를 구해보려고. 앞에서는 전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라든지 점전화 한계만에 의한 전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봤어요. 자, 복습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전화 DQ가 있는데요. 이 D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위 DV는 R분의 KQ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식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그림으로 와보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둥그런 이 물체가 바로 전하 물체입니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물체예요. 이제 점이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점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전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 DQ에 의한 전위, DQ2에 의한 전위, DQ3 앞에서 이제 DQ1이었습니다. 이 전위들을 다 더해보면 되겠죠. 근데 입자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도 무수히 많이 더해보면 그 P점에서의 전위가 구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으로 표시하는 거죠. DQ에 의한 R이 변수예요. R 지점에 있는 지점 P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물체들이 이제 점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연속체인 경우에는 부분을 떼어서 그 부분에 의한 전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자면 DQ로부터 R인 지점에서의 전위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Q로부터, 그죠? DQ를 적분한 물체로부터 어떤 지점에서의 전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예제 25.4번을 구해봅시다. 네, 두 번째 시간의 수행 과제를 여기서 이제 내도록 할 텐데요. 요 문제를 이제 풀어서 노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원래 전체 노트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 시간, 이 수행 과제예요. 수행 과제는 25.4번 예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이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지금 그려보세요. 예, 지금 그려보시고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그려야겠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 그림 하나 그리고 계속 영상 플레이 해주세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 그림 형태부터 보면 확대해 봅시다. 여기 양전화가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음전화가 이렇게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양, 음의 전화 크기는 같아요. 하나 부호는 당연히 다르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면 또는 아주 먼 점에서 얘네들을 본다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죠. 하나의 물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R점에서의 또는 P점에서의 전기장 또는 전기장을 우리 앞에 23장에서 다 구해봤었죠.
전기장을 구해봤는데 전위를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점에서의 전위와 R점에서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이제 먼저 P점에서의 전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전위는 포텐셜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자면 이 P점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죠. 거리. 그런데 가로 A, 세로 Y니까 이 양전화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Y제곱이 되고 Q 음전화로부터 P점까지도 동일한 거리를 갖겠죠. 좌우가 대칭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래 식에 내려가 보면 이게 R이에요. R. R분의 KQ죠. R분의 KQ.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고 음전화에 의한 전위도 R분의 KQ가 되는데 얘는 음전화니까 마이너스 Q라고 써주면 됩니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똑같이 크기 똑같고 부호 반대니까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전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전기 쌍극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 이등분하는 면에서는 전위 자체가 0이 나와요. 그 이유는 잘 보세요. 하나는 양전위를 만들고 하나는 음전위를 만들죠. 그러니까 거리 같고 전화 크기 같고 부호 반대니까 더해주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Y축 또는 Y축 평면, Y축인 평면인데 Z축을 포함하는 YZ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Z 평면은 등전위 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R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게 숙제겠네요. P점에서는 좌우 똑같이 있으니까 더해서 빵 0이 되는 거고 R점에서의 전위를 구해야 되는데 R점에서는 자 양전화 Q에 의한 전위와 음전화 Q에 의한 전위가 다 있겠죠. 양전화 Q에 의한 전위는 이 양전화로부터 이 R점까지의 거리 그게 얼마예요? X 더하기 A가 되겠고 음전화로부터 R점까지의 거리는 X-A가 돼야죠.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예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R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는 양전화로부터의 거리는 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리고 전하량 Q가 되는 거고 음전하는 가까이 있으니까 거리가 X-A가 되고 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A보다 X가 훨씬 큰 값이 되죠. 그런데 위에는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로 일단은 나눠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A로 나눠주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요 A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곱은 우리가 0으로 무시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X가 하도 크기 때문에 또는 X가 매우 크기 때문에 A보다 그래서 X제곱만 이렇게 달랑 남게 되는 겁니다. 물론 X가 아주 작아진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고 대신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X는 A보다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X제곱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R을 구해봤더니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잖아요. 본래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이렇게 나타났듯이 R분의 KQ가 돼서 R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포텐셜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축상에서의 전기장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전기장은 이미 이게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인데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전기장에 대한 V와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죠. E는 dV dx예요. dV dx 마이너스 dV dx. 근데 V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V의 식에 집어넣고 보는 겁니다. 자, 미분해주면 X제곱분의 1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x 세제곱분의 1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요거 이제 정리해 보면 x 세제곱분의 여기 2파이 QA는 그대로 있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승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X의 세제곱분의 QA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길었지만 또 내용상 보자면 2는 dVdx 미적분 관계가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써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전기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인데 x축 방향의 성분은 x축, y축 방향에 대한 성분은 y축으로 미분해주는 y값으로 미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정도로 보시고 우리 이제 25.5번 예제 문제 또 가보는데요. 균일하게 대전된 고리에 의한 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기장 공부할 때 똑같은 그림을 봤었어요. 그때는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전위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전위와 전기장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분간이 안 갈 수 있어요. 왜 전위 구하고 전기장을 따로 또 구할까? 그러는데 전기장은 실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점에 정말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만. 근데 전위라고 하는 건 만들어져 있기보다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전위를 설정을 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전위가 있다.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전하가 오면 어떤 전하에게는 여기가 높은 상태, 가까이 갈수록 높은 상태고 높은 위치가 되는 거고 멀리 갈수록 낮은 위치가 된다는 설정의 개념인 거지. 여기에 전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실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앞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이제 미소 전위로 다 나눈 다음에 그 전하로 나눈 다음에 그 미소 전하에 의한 전위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쓴 결과를 보자면 DQ로부터 R인 지점에서의 전위는 R분의 K DQ로 구합니다. 적분해주면 자, R은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분해 주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지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아예 다 동일해요. 이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또 상수가 되겠죠. 그죠? 위치에 무관하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다 적분기호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안에 남는 건 DQ만 남고 DQ를 적분한 건 전체 전하 Q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V는 그냥 거리 분의 KQ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자, E는 dV dx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돼요. E는 dV dx를 구하는데 지금 V가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 이 V를 가져와서 그냥 대입을 한 다음에 얘를 X로 미분해 주는 거죠. 그런데 루트 다 미분할 수 있죠? 루트 안에 있는 거 A제곱, X제곱을 먼저 미분하고, 그렇죠? 먼저 미분하고, 그럼 그게 2X잖아요. 2X. X로 미분하면 2X가 되고, 여기 루트는 루트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앞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가고 지수에서 1을 하나 더 빼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 값은 우리 23장에서 구한 것과 같아요. 예제 23.6번의 예제에 구해진 결과와 동일합니다. 특이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V를 알면 E를 구해낼 수 있어요. 즉 전위를 알면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미분만 하면 돼요. 미분하고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전기장이 구해지는 마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5.5절도 구해봤고 25.6절도 구해보는데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죠. 우리 원판은 좀 뭐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그러면 쭉 넘어와서 25.7번 나오는데
선전하에 의한 전이 구하는 것. 이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선전하에 점전하, 면전하, 구전하에 의한 전기장 우리가 23장에서 다 구해봤잖아요. 그리고 24장에서는 가우스 법칙 가지고도 구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25장이 이제 전위가 되는데 전위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전기장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이제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25.6절 대전된 도처에 의한 전위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이 뭐 있었죠? 미션이 아까 이 전기 쌍극자, 그죠?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구하는 거 25번 예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걸 그대로 A, B, C를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탁 찍어서 카톡 메시지로 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이거 남은 시간 동안 해보세요. 자, 지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해서 백지에 풀어서 사진을 탁 찍어서 물론 거기에 자기 이름도 나와야 되고 교본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들은 걸로 인정하고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